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1월 9일 오후인데요. 모두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고고TV는 어제 제일 추운 날 몸에 좀 땀이 나가지고 찬물로 냉수 마찰을 했더니 오한이 나가지고 이렇게 히말라야에 가는 파카를 입었습니다. 히말라야 등반용입니다. 그런데 주말 되니 또 일반적인 이야기 좀 드려야 되겠고, 안철수에 대해서 한 두세 편 찍으려고 합니다. 국민의힘과 비견하면서 홍정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제 오늘 열어보니까 어제도 커피값을 놓고 가셨어요. 전번에는 뭐 삼겹살 드시라고 또 그렇게 놓고 가시던데 항상 오실 때마다 뭐라도 하나 떨궈 주시는 홍정수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고TV 일주일에 10,000원도 안 들어와요. 10,000원도 일주일에 후원하시는 분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10,000원, 20,000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꾸준히 1년 이상 6개월 이상 안 보내줘요. 하여튼 그렇고 지금 안철수가 지금 언론에서 너무 많이 떠들어요. 안철수와 국민의힘 단일화의 관계. 국민의 당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개인 거고 안철수 개인 당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 열어놨죠. 100% 시민 경선을 할 테니 안철수 들어와라. 그리고 합당을 하자. 합치자. 또 입당을 하자. 그런 입당을 하려고 그러니까 국민의 당에서는 안철수 당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당대표가 타당에 입당해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는 게 말이 되느냐? 합당이 맞는 거 아니냐? 그럼 합당해라 하는 거죠. 합당을 하려는 이유가 뭐죠? 안철수의 지분을 가져가겠다는 소리죠. 안철수의 목표는 대선입니다. 대선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어떤 정치평론가라는 애가 10년 전과 달라진 안철수의 생존 조건, 올해엔 상식적 선택을 할까 하면서 네 가지의 안철수 선택을 갖다가 말을 하는데요. 이 친구도 지금 뭐가 문제냐면 그 정치평론가라는 애들, 또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보면은 공학을 개입해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평론가란 떨거지들이냐, 또는 그 일부 찌라시 언론들은 맞지를 않아요. 한 번도 맞힌 적이 없어. 그냥 촉발적으로 감성적으로 호기심을 자극해서 구독 클릭을 누르게 할 뿐이에요. 고고TV에는 그걸 배제시킨다 그랬죠.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저 새끼가 무슨 새끼인데 자꾸 저런 말을 하나 하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정치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고 한창 사업을 할 때 정치인들을 후원도 많이 했고 그 돈 후원한 것보다도 후배 정치인들이 막 들어갔을 적에 나한테 자문을 대단히 많이 받았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그리고 과거에 거물 정치인들을 제가 교류를 많이 했어요. 한창 사업할 때. 원래 사업을 해서 돈이 좀 생기면 말입니다. 정치꾼들이 끼입니다. 낀 게 들어와요. 요새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한 20년 전에는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애들이. 그래서 고고TV에 그리고 젊었을 때 정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정치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안이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도 은퇴하고 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 그냥 들으시면 돼요. 욕하지 마시고. 당신들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쌍욕 좀 하지 마라 이것들아. 제발 좀. 그냥 고맙게 들어라. 한 20분 30분 이렇게 한 영상을 찍고 나면 진이 빠진다. 진이 빠져 이것들아. 내가 미쳤다고 그 수국 꼴통들하고 같이 움직일까? 구독자 없고, 수입 없고, 광고 수익 안 달리고 그래. 몇 명 안 봐도. 그렇게 하면 양심을 파는 거죠. 상식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권을 치려는 이유가 뭡니까? 양심이 없는 정권이고 상식을 파괴하는 정권이기 위해서 국민들이 치려고 그러는데 똑같이 상식과 양심을 팔고 돈 뿌려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것들아. 그거 욕을 많이 달아.
댓글 여러분 보시는 거 두세 개뿐이 안 달리죠. 다섯 개. 근데 글러지는 거 구글에서 욕 달고 이상한 댓글을 하는 게 그것보다 몇 배가 달려. 그쪽에서 놀아 그냥 자유우파 그 쓰레기 방송 들어서 고고TV에 그만 좀 들어오고 이것들은 뭐 국민의힘 지지하면은 욕하고 김종인 체제 지지하면 욕하고 홍밥 비판하면 욕하고 안밥 비판하면 욕하고 시래기 돈벌레 유튜브 하면 욕하고 문재인 욕하면 가만히 있고 그래가지고 이겠냐? 이 기본이 이거예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19년을 정치를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비상식적인 선택을 했고 오류를 반복해왔다. 이번에 안철수가 선점 효과에 의해서 지지율이 1위로 올라갔는데 안빠들은 몰표를 줬겠죠. 지지 여론조사 할 적에. 그런데 안빠들은 조마조마할 것이다. 저러다 안철수가 또 국민의힘이 입당을 하거나 또는 독자 출마해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안철수가 또 병이란 게 있죠. 철수병. 그리고 오판하고 정치판을 제대로 모르는 그 병이 있죠. 그랬잖아요. 박원순 밀어줬고 박원순 시대를 열어줬고 문재인 시대를 연 게 안철수예요. 그렇죠? 민주당 입당해서 당대표도 하고 김한길하고 짝짝꿍하고 국민의당 창당해가지고 전라도에서 노무현이가 김대중을 갖다가 능멸을 해가지고 몰표를 줬는데도 그걸 다 깨먹고 또 바른미당 창당하고 또 국민의당 창당하고 불안한 거예요. 안철수 빠들은. 그러니까 요번에 안철수가 나오니까 결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권에서 주자가 한 명 정해지고 야권 국민의힘에서 한 명 정해지면은 결국은 안철수는 3등이라니까. 지금 안철수가 그거 막 지지율 1위가 나오니까 자기도 깜짝 놀랐을 거야. 국민의당 쪽에서도. 그게 무슨 당이야 솔직히. 비례의원 2명뿐이 없는데 지역구를 못 낸 당이 무슨 당이야. 정의당은 심상정이 한 명이라도 냈잖아. 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철수가 선점 효과에 의해서 또는 국민의힘과 물귀신 작전에 의해서 국민의힘 너희들이 나를 지지 않으면은 나는 자폭하겠다. 폭파시켜버리겠다. 국민의힘 너희가 나 없으면은 1위를 못할 것이다. 서울시장에서 이 전략이라고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은 그래서 지지율 소수 정당이 대표 때문에 그 지지율에 목맬 수밖에 없죠. 왜? 조직도 없고 사람이 없어. 일반 시민의 지지율이 지금 17% 24% 나오니까 안철수가. 그런데 그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안철수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안철수의 이게 그 오판이나 오류, 모순. 응? 지금 현재 안철수는 한쪽만 바라고 있으니까 중도층이 다 자기 거다. 문씨를 이탈하는 진보층이 자기 거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중도층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과거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에요. 그거 부정할 수 없지, 안빠들은.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국민의힘이 대참패, 역사상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참패한 게 뭐예요? 요번에 4.15 총선이었다고. 4.15 총선 여러분. 근데 4.15 총선은 1대1의 강력한 대결로 갔지. 안철수는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그 미래통합당 입당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싹 들어왔잖아요. 안철수를 버리고. 그때도 저는 국민의힘에 들어가라. 안철수 들어가서 거기서 이겨야지 너가 대선 주자가도 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내가 목 놓아 외쳤다 이거야. 41.6% 국민의힘. 쟤네들이 49% 미친 당 애들이. 그죠? 그걸 안철수가 5% 정도 갖고 가서 그 2명 가져간 거 아니야 비례대표. 세석이라 그러는데 권은희하고 이태규 외에 또 누가 있나? 걔는 왜 나오질 않지? 2명 같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지율이 안철수가 1위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월 18일까지 국민의힘 그 후보 등록이 시작되죠. 그럼 1월 18일 이후로 어? 이번 달 말경에 여론조사하면 안철수 1위 못해요. 박빙으로 가거나 안철수가 박영선이가 출마를 하면은 박영선 쪽으로 1위를 뺏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 나도 좋겠죠. 박영선이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으니까. 그런 현재 지지율이라는 게 안빠들 플러스 문빠들이라는 거예요. 역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지. 국민의힘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문빠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철수는 중도 좌파예요. 좌파. 정책이나 생각이. 이념이나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한 애가 안철수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서울시장이 되면 정치 보복을 않겠다. 박원순이가 기존에 채용했던 공기업을 말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시험 보고 들어왔으니까. 또는 박원순이가 출세를 위해서 공무원들을 줄 세워놓은 것들. 그죠? 좌파 성향이겠죠? 그 다음에 공기업. 손 안 대겠다. 그리고 모든 지금 그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주자들은 TBS 김어준을 박살내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는데 안철수는 그 말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국민의힘 보수층이나 개혁 보수들 안철수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두고 보시라고. 안철수 현상이 2021년 처음에 왔죠. 그때 30%였어요. 많이 나올 때는 40%까지 나왔어. 서울시장 되라. 젊은이 끌고 다닐 적에 안철수가 강의하고 다닐 적에. 근데 박원순이가 2% 1% 나왔어. 근데 박원순이한테 던져줬어. 요새 하는 말이 안철수가 뭐죠? 그때 나는 정치할 생각이 없었다. 거짓말이죠. 대권을 갖고 싶어서 좌파 정권을 수립하자고 박원순한테 던져줬고 그 다음에 민주당으로 들어간 게 안철수 아니에요. 좌파라니까. 현재는 우파, 현재는 중도 표방을 하지만은 좌파하고 손잡은 게 안철수였단 말이에요. 그거 부정해봐. 안철수 빠들. 그런데 요새 나오는 거 보면은 얘가 아마 작년 20일경에 아마 그 출마설을 했는데 한길리스트는 17.4% 나오고 리얼미터에는 24.9%, 25% 나와서 1위를 차지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두 가지가 없다. 이 지지율에. 경쟁자가 두각이 없다. 출마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미친당 애들 응집력과 국민의힘의 응집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안철수를 지지하는 애가 있었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1위 주자를 갖다가 서울시장 후보로 탄생시킬 적에는 그 개혁 보수들이 안철수를 찍을 것인가? 보수는 보수예요, 여러분. 고고TV가 보수, 개혁 보수, 중도로 가자, 진보로 가자 하지만 보수는 보수예요. 미쳤다고 좌파로 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중도라는 것은 항상 좌우를 심판한다. 근데 왜 우리가 중도로 가야 돼? 그럼 대한민국 정치성이 어디가? 마크롱 봐봐, 마크롱. 룰라 밟아, 룰라. 중도 좌파, 중도 이러다가 말이지. 아주 그냥 걔 박살났잖아. 지금도 그러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의 전체적인 이념 정체성은 진보, 보수, 좌우 대립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나 27%, 30% 나오지 안철수 지지율이 24%, 17% 나오지. 딱 선거 전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직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역색이 너무 강하죠. 전라도는 무조건 민주당, 경상도는 무조건 국민의힘, 안철수는 서울의 전라하고 국민의힘, 전라하고 경상도 세력이 60%나 되는데 뭐 가지고 나머지 40%가 전부 다 안철수 찍을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온 게 김문수랑 꼴통이 나왔고 그때 나도 김문수가 안철수한테 양보했으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김문수한테도 떨어지잖아요. 그때 대참패를 할 때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홍준표 때문에 홍도야 울지 말라고 오죽하면은 그 지역민들이나 지역 선거 관계자들은 홍준표 너 좀 오지 마라 너 좀 오지 마라 너가 오면은 떨어진다 표 떨어진다 했는데도 어? 대구 경북만 가지고 가고 그만큼 그때 국민의힘에 대한 혐오감이 막강할 때예요. 지방선거 트럼프 쇼도 있었지만은 그때 안철수가 국민의힘이 졌단 말이야. 3등 했단 말이야. 근데 안철수 뭐라 그래요? 떨어질 줄 알고 나갔다. 떨어질 줄 알고 뭐하러 나가? 국민의힘에다 그럼 몰표줘가지고 문재인을 치지. 그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지가 문재인을 치니까 국민의힘에서 양보해달라 그래. 그러니까 안철수가 말하는 워딩을 보면 말이죠. 아직까지도 정치를 너무 모르고 자기 유화적이야. 자기 독단적이 아니라. 거기서 안철수의 맹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 장점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 현장에서는. 그리고 현재 중도층이라는 것이 제가 그랬죠. 나 죽겠어 맨날 이런 방송하려니까 솔직히 목만 아프고 지금 오한도 올려 333으로 변했어. 진보, 중도, 보수가 333의 지형이 다시 성립이 됐어. 불과 1년 전까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진보 4, 중도 20, 중도 3, 보수 20 이런 현상이 지금은 333으로 변했단 말이야. 그럼 중도가 보수화가 되고 있어요. 중도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왜? 과거에 보수였던 사람이 중도로 갔는데 이 중도가 다시 보수 진영으로 오고 문재인을 치라는 지상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거기서 안철수를 지지할 거냐 말이죠. 그래 안철수가 이걸 먹겠다는 소리야. 국민의힘이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자기 밑으로 들어와서 나만 서울시장에 나가고 너희는 서울시장을 내지 말고 단일화를 나로 하고 너희는 단일화를 포기하고 나중에 대권 후보도 내가 간다. 이 전략이라고 물귀신 작전. 국민의힘을 이용해서. 근데 그게 되느냐 말이지. 현재 중도층은 보수화가 진행되고 있지 중도층이 안철수를 위하는 중도 하나, 중도 고착 하나, 중도가 진보 쪽으로 다시 가려는 게 없다는 거야. 그래 안철수가 좀 오판하고 있고 그래서 안철수는 결국에는 결론을 먼저 내려드리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거나 그냥 안철수 자존심 조금 살려주고 안철수가 그 없잖아 솔직히 국민의힘 국민의당 조직이나 뭐 별로가 아무것도 없잖아. 끌고 합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력 경쟁을 해야 돼요. 결론이. 응? 제 예상이 틀린가 보세요. 2달 있다가.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처음에 말한 대로 안철수의 그럼 4가지 선택이 이렇게 나오는데 진보층이 안철수한테 표 안 준다니까. 거기 튀어나온 놈들이 다자구도가 되면은 금태섭이한테 줄 확률이 많아요. 금태섭이한테 표를. 물론 안철수보다 조금 주겠지. 중도층은 보수 쪽으로 가고. 제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안철수의 4가지 전략 이 정치평론가가 말하는데 얘도 이거 틀렸어. 근데 하나는 맞아. 첫째, 국민의당 후보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다. 안철수 선택. 둘째,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을 치르는 것이다. 셋째,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승리한 자와 제3지대에서 단일화 경선을 치르는 것이다. 순차 경선. 다섯째, 넷째, 국민의힘 경선 출마자들과 함께 공동 경선을 치르는 것이다. 이른바 원삭 경선이다. 여기서 안철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을 치르는 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죠. 그죠? 100% 심의 경선한다 그래도 이게 안철수의 본래 목적이야. 나한테 줘. 너희 서울시장 후보 내지 마 이거야. 안빠들도 네이버 댓글에 가서 막 안철수한테 그러는 게. 근데 여보시오들 보수는 항상 샤이 보수가 있고 20%, 25% 지금 현재는 30% 가까이 보수가 있어요. 그들이 안철수를 밀지 않아요. 안철수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내가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은 중도 진보층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단한 혐오감을 갖고 있으므로 극혐을 갖고 있으므로 중도 진보층의 표가 온건이 오지 않고 달아날 것이다. 그래서 안 들어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면으로 보면은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은 입당해서 너가 단일화를 하고 또는 너가 밖에서 중도층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30%의 국민이 너한테 표를 줄 것 같으냐? 그렇죠?
지금 수구 꼴통들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고고티브 같은 개혁 보수도 있고 중도 보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철수한테 표를 주는 것이 뭔가 불안해.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가서 국민의힘하고 밖에서 국민의힘이 안철수하고 단일화 한다 그러면은 보수 쪽은 안철수한테 표를 안 줘요. 사표가 되죠. 그 다음에 안철수가 국민의힘이 입당해서 단일화를 해서 안철수가 이긴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수국골통이나 강력한 보수 그 전통을 갖고 있는 20% 정도는 안철수한테 표를 안 주고 사장될 확률이 많아요. 그죠? 중도층도 그렇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강한 그립을 잡고 있는 김종인이나 전체 중진들이나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지만이 안철수가 국민의힘에서도 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보수의 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분석하기는 국민의힘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다. 난 이거는 불가하다가 봐요. 응? 근데 안철수는 만약에 내가 단일화 경선에서 자기한테 주지 않으면은 자기는 국민의힘이 입당을 안 할 것이다.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데 결국에는 들어올 것이다. 안 들어오면은 안철수가 되지요. 안철수가 죽어요. 응? 국민의힘은 그 전통에 의해서 망가지면 또 일어날 거예요. 당이 깨지고 또 보수 정당이 세워집니다. 중도 정당이란 건 없어요, 여러분. 중도 플러스 보수가 되지. 그게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정권이에요. 보수 플러스 중도가. 자, 그래서 네 번째,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국민의힘 후보로 끝까지 국민의 당 후보로 안철수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입당해서 경선을 치른 것이고, 세 번째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출마한 제3지대에서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승리한 자와 한 명과 쉽게 말해서 오세훈이나 윤희숙 같은 자와 제3지대에서 단일화 경선을 치르는 것인데 이건 안 해요. 이건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 해요. 보시면 알지만은. 또 넷째, 국민의힘 경선 출마자들과 함께 공동 경선을 치르는 것이다. 원삭 경선이다. 이거를 안철수가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 경선 출마자들과 공동 경선을 치러요. 그러려면은 통합을 하든가 입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 출마자들과 공동 경선을 치르려고 그러니 지금 국민의힘 출마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죠. 여기가 그래 안철수를 위한 당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독자적으로 후보를 낸다. 국민의힘 쪽에서. 한 명을 뽑는다. 근데 한 명을 뽑고 안철수가 원대원, 원샷 경선을 한다? 약 2개월 반 후에? 그럼 그 과정에 어떤 게 벌어지느냐? 여론 지지율을 변한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고고티브이가. 국민의힘이 단일 후보가 나오면은 오세훈이나 윤희숙이에요. 현재 보면은. 그러면 나오면은 그들이 안철수보다 지지율이 월등히 높게 되면은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안철수도 지가 지지율이 지금은 17% 나오지만 10% 5% 떨어지면은 단일화 하지도 못해 안철수는.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거는 확실하다니까. 국민의힘이 그 단일 경선에 의해서 1인 주자가 나오면 안철수보다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확실하다니까. 왜? 보수가 30%가 있다니까.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계속 안철수는 지금은 들어가야 돼. 지금 국민의힘 들어가서 완전 경선을 하고 거기서 계획을 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싸워야 돼. 근데 그걸 안철수가 못 한다는 거죠. 왜? 문재인하고 김한길이하고 민주당 들어가서 3, 4년 해봤잖아요. 지 말이 안 먹히더라는 거지. 근데 안철수는 그걸 갖다가 그쪽에다가 이제 그걸 돌리는데 그게 정치라는 거야. 그게 정치는 세력하고 지지력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는 건데 또 개인의 리더십과 개인의 정치 돌파력이 있었는데 안철수가 그거를 안 되는 거야, 민주당에서. 그럼 민주당에서 못 해봤으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은 또 불안한 거야. 지 정치력으로 돌파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럼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을 내지 말라는 거야, 얘는 지금. 자기 중심으로 단일화하라는 거야. 그럼 국민의힘에서 할 리가 없죠.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이 한 명 나오고,
안철수가 한 명 나왔어. 1대1 경선을 해? 근데 그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철수보다 떨어지면은 한다 이거야. 그리고 안철수도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떨어지면 안철수는 안 한다 이거야. 그죠? 근데 그 과정 2개월이란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철수보다 높게 나온다니까? 지금 모든 정황 상황이, 현상이 국민은 뭐라 그래요? 문재인을 치라는 거야. 그럼 문재인을 치는데 누가 필요하냐? 문재인을 칠 세력, 큰 세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2개월 만에 안철수를 갖다가 재교육시키고 정치력을 갖다가 높게 하고 돌파력을 가지고 파괴를 그거는 불가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 목 아파. 응? 그래서 지금 안철수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버티면 말이죠. 안철수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고고티베가 말을 하기를 야권 단일화 맞다. 그러면은 들어가라.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거기서 계획을 해라. 거기서 투쟁을 해서 서울시장 보선이 안 되더라도 거기 잡아가지고 보수 힘을 얻어라. 너가 중도라면은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아니 한철수가 그 서울시장을 하려고 그러는 애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한테 넘겨줬고 그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 하려니까 국회의원 하면 뭐하냐? 서울시장 하려면 김종인이 그랬잖아요. 대통령 그때 꿈꾸지 말고 일단 서울시장부터 하라고. 서울시장 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게 안철수 아니야. 국회의원 하라 그랬더니 국회의원에도 할 게 없대. 대통령을 해야지 나라를 고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도 몰라 안빠들은? 그런데 이제 와서 서울시장 하겠다는 건 뭐예요? 대권을 가져오겠다는 소리죠. 국민의힘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게 안철수 이게 칠딱서니가 없다니까. 대한민국 보수가 70년인데 왜 안철수한테 무릎을 꿇어? 그럼 안철수가 들어가서 보수화가 돼야 되는 거야. 그걸 안 하려고 지금 버티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그 빠들은 네이버 댓글 가서 그 몇 개, 백날 해봐, 그거. 수만 개도 아니고 수천 개, 수백 개. 되지도 않아요. 안철수를 살리려면 국민의힘 들어가서 큰 조직을 등에 업고 김영삼 모델로 계획을 해라. 그걸 국민들이 보고 싶다는 거죠. 아니, 한 당도 계획을 못하고 지당은 계속 9년 동안 짜그라 들었으면서 뭘 다른 당 보고 변해라 그래. 말이 안 되는 그 유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응? 그러니까 안철수 병, 안철수의 특기는 철수다. 그게 안빠들이 불안한 거야.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된다니까? 나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국민의힘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구정, 여론을 본다. 마지막까지 가보겠다.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빨리 들어가서, 거기서 혁신을 외치고, 그리고 그게 뭐냐? 서울시장을 왜 서울시장을 정치복을 안 한다 그러니? 그럼 너가 뭐하러 서울시장 되는데 확 디벼버려야지 서울시장 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국민의힘 주자들은 TV에서 김어준 방송을 없애버리겠다. 파괴시켜버리겠다 그러는 안철수만 그런 말 안 하잖아. 안철수는 좌파형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안철수를 내가 애정을 갖고 지원하는 게 뭐냐면은 정치하려면 한번 해봐라. 대신에 성숙해지고 전체 국민의 마음을 얻어봐라. 언제까지 네가 중도만 외칠 거냐 이거예요. 안철수는 입당해야 돼요. 입당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철수가 죽어요. 국민의힘보다. 그 인터넷 찌라시나 말이 안 빠더니 이상한 소리 하는데 안철수가 죽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즉 안철수가 정치판에서 사라진다고. 근데 안철수는 안 사라져서 또 하려고 그럴까? 또 하려고. 안철수를 보면 대단히 그 독단적이고 고집이 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